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12월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일산 지역 내년 부동산 전망은 어떨지 저도 연말맞아 여러분한테 제 개인적인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일부에서는 일산 부동산 바닥 찍었다. 바닥 찍은 게 제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 영상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 찍은 게 상승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이. 그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현상은 바닥 다지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바닥 다지기 국면이라고 보고 일산의 부동산이 상승하려고 그러면 대표적인 지역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번에 조정지역 해제된 다음에 움직이는 데를 보면 일반적인 일산 부동산 돌아가는 현상과는 약간 좀 틀리게 돌아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산 부동산은 대표적인 아파트의 단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하철 3호선 라인에 마두역과 주염역의 대표 단지들이 있어요. 그쪽이 먼저 불이 붙으면 그 다음으로 퍼지는데 요번에 조정지역 대상이 풀리면서 일부 바닥 찍었다고 하면서 거래량이 는 걸 보면 3호선 라인보단 경의선 라인이 바람이 좀 불었는데 일부적으로 좀 그런 얘기를 드려봐요. 아무래도 그쪽이 3호선 라인보단 경의선 라인이 저렴했고 당장 눈에 보이는 21년도에 대곡수 사선 연장이 개통이 되니까 그쪽부터 저렴한 것들 물건이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린 게 일산 지역의 위치는 지금 어느 정도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나마 제 개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일주일 전 영상인가요? 제가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덕원지구하고 대곡지구의 아파트 분양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죠. 저도 잠깐 보면서 얘기 드리면 고양시 덕원지구하고 고양 토당동 아까 대곡 역세권 인근이에요. 그쪽에 청약 경쟁률을 보면 경쟁률이 다 1순위에 마감했고 생각보다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됐어요.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평당 금액이 얼마냐. 덕원지구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드리면 3.3제곱미터는 평당 1858만원. 그 다음에 대곡지구 같은 경우는 평당 1747만원. 이렇게 1순위에 끝났는데 지금 옵션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옵션가가 들어갔다고 치면 최소한 150에서 200 정도는 더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약이 끝났다는 거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저껜가 그저껜가 제가 개인 블로그 일산인돌 해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그런 말을 썼어요. 15 클럽 가입했다. 지역이 어디냐면 수색역과 가재울 지역이 30평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억이 넘으면 15 클럽이라고 보통 얘기를 드리는데 코앞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그게 어제 같아요. 지역은 수색역하고 가재울. 바로 거점 도시라고 볼 수 있는 상암 DMC의 파급 효과가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드리면서 일산 지역을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가재울하고 수색역은 15 클럽 가입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위로 올라가면 덕원지구죠. 덕원지구가 1850대에 분양이 끝났어요. 옵션까지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다 보면 대곡지구 같은 경우가 대곡지구 능곡 재개발지구가 1750대에 끝났어요. 그러면 일산의 대표적인 지역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지금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킨텍스 지구예요. 킨텍스 지구는
워낙 거기는 지금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가 됐을 때 거기는 빠진 지역인데, 제가 실거래가를 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살펴봤어요. 금액대가 어떤가 좀 보면서 저도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살펴봤더니 제가 조정 대상 지역이 고양시가 빠진 게 11월 6일자거든요. 11월 6일 이후 거를 좀 보고 있어요. 킨텍스 지구 3지구 해가지고 전용 면적 84.5, 이건 30평대 아파트거든요. 이게 실거래가가 11월 18일 9억 5천 찍었어요. 그럼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색이나 가재울 쪽하고 거의 지금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0억 클럭이 눈앞에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일산이 살아나려면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3호선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까 지금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 동구에는 마두역 바로 뒤편에 있는 장항동 호수마을을 제가 중점적으로 좀 대표 랜드마크로 보고요. 그 다음에 주염역 같은 경우는 문촌마을을 보는데, 거기 실거래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장항동 호수마을 같은 경우는 같은 평수로 보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30평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4억대 후반 5억 간신히 넘겼더라고요. 그럼 평당 말하면 한 1700 정도? 170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4억 8천에서 5억대 좀 넘기더라고요. 저층 빼고요. 그렇게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평당 1700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선 동구의 대표적인 30평대 지금 호수마을을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일산 서구에 제가 랜드마크라고 30평대 많이 보는 지역이 문촌마을 삼익 아파트인데요.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해제된 이유를 보고 있는데요. 11월 17일 13층 해가지고 5억 6천에 지금 실거래가가 지금 신고가 됐더라고요. 5억 6천이면 평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800 정도 되려나요? 1800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내년 전망을 얘기 드리면, 일산은 내년 다른 지역에 키높이 맞추는 작업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제가 수도권 평당 매매가를 한번 잠깐 좀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 드리는데요. 이것도 전에 올렸던 자료인데요.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올 10월 말 기준, 얼마 안 됐죠? 10월 말 기준 30평대 평당 매매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매매가가 1628만 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수도권 평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산 평균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산 중에서도 대표적인 상권, 대표적인 아파트 대표 랜드마크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일산 동구에는 1700, 일산 서구에는 1800.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데를 말씀드린 거고, 이 평균가를 일산에 있는 아파트의 3호선 라인 있잖아요. 3호선이 이 평균가는 따라간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신규 지역인 킨텍스가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9억 5천 찍었어요. 그럼 평당 금액이 얼마죠? 그냥 환산해도 평당 3천이에요. 3천인데 기존의 일산 신도시의 대표 지역 평균 매매가가 31평 기준으로, 좋은 지역 기준으로 해서 1700, 1800. 그러면 영라인 쪽은 어떻게 될까? 1500, 1600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너무 영상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드려볼게요. 일산 신도시가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 구도심과의 차이가 아무리 나도 2배 이상 나지는 않았어요. 평균적으로 한 70%? 그렇게 보시면 지금 부동산 상황이
과평가된 거는 분명하지만 킨텍스 지구 보고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색력 가재울력 지금 평당 매매가를 보고 덕원지구하고 그 다음에 대곡지구 능곡지구의 지금 평당 매매가를 봐도 바로 앞에 그 비교할 수 있는 킨텍스 지구의 70% 정도는 가격대가 형성되지 그게 적정 가격이라고 보는데 지금 적정 가격이 지금 아까 지금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70%까지도 되지도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 단지들로 해가지고 킨텍스로 비교를 하면 70% 정도 되려고 그러면 30평대 아파트가 평당 2천이 돼야 돼요. 2천이면 최소한 6억을 찍어야 되는데 일산의 가장 좋은 아파트가 일산 서구의 3위 아파트 같은 경우가 5억대 지금 초반, 아니 5억대 중반, 5억 5천 찍었다는 얘기들이고 일산 동구의 대표적인 호수마을이 5억 지금 간 넘겼다고 보시면 아직 갭 메우기 작업은 많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산 내년 전망은 수도권 평균 그 매매가를 따라잡는 작업은 분명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일산이 호재도 있지만 악재도 분명히 있어요. 이 악재를 넘어서야지 그 평균 매매가 갭 메우기 작업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뭐 악재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도 다시 한번 그 좋은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악재에 대해서도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 있을 겁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주말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